어느덧 스페인 여행의 마지막 여행지 마드리드로 갈 시간이었다. 세비야에서 마드리드까지 3시간 정도를 기차 타고 가야 해서 간단히 커피와 빵을 아침으로 먹었다. 스페인에서 먹었던 음식들은 거의 모두 마음에 드는데 이상하게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먹는 음식은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다. 세비야에서 마드리드까지 가는 이리오는 우리나라로 치면 SRT 정도로 보면 되는데 국영열차에 비해 더 깨끗하다고 해서 선택했다. 게다가 가격도 더 싸다고 하니 안 탈 이유가 없었다. 다 괜찮았지만 하필 마주보는 자리로 준 것은 조금 거슬리긴 했다. 아무쪼록 너무 멋지고 좋았던 기억밖에 없었던 세비야였어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마드리드로 향했다. 이 자리의 좋은 점은 마주보는 자리 너머로 귀여운 내 스타일 3등신이 보여서 눈을 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까는 거슬렸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명당이다. 창밖이 매우 평화롭고 탁 트여 있어서 언젠가는 렌트카로 이동해도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았다. 이리오는 예정 시간보다 무려 15분이나 일찍 마드리드 아토차역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마드리드가 아닌지 알고 안 내릴 뻔했다. 마드리드 아토차역은 스페인 수도답게 그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도 혼란스러울 정도여서 난 역에 있는 경찰분께 길을 물어봐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할 수 있었다. 마드리드도 햇빛이 쨍해서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날씨였다. 이 기세를 몰아 도착하자마자 바르셀로나에서 못 샀던 막스마라 코트를 사러 마드리드 막스마라 매장에 우선 가보기로 했다.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는데 가는 김에 마드리드도 구경할 수 있었다. 길도 크고 건물도 크고 역시 수도 느낌이 뿜뿜이었다. 마드리드 막스마라 매장은 바르셀로나 막스마라 매장보다 규모가 커 보여서 왠지 희망이 보였다. 들어가자마자 품명을 얘기했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에 내가 찾고 있었던 블랙 마누엘라 코트가 내 사이즈로 재고가 있다고 했다. 기쁜 마음에 입어보고 역시나 마음에 쏙 들어서 바로 구매했다. 마드리드는 노잼 도시라고도 불리지만 마누엘라 블랙 코트를 겟했다는 것만으로도 마드리드는 나에게 잊지 못할 도시가 될 것 같다. 이후에는 마드리드 어딜 가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인 마요르 광장에 들러서 구경했다. 무려 17세기부터 이 모습을 유지했다고 한다.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고파져서 늦은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아직 스페인에서 또띠아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또띠아를 파는 곳으로 들어가 보았다. 아늑한 펍 같은 곳이었는데 맛도 괜찮았다. 우리는 술은 베르무시랑 이후에는 틴토 베르노를 주문하고 또띠아도 주문했다. 스페인 또띠아는 계란 맛이 많이 나는 오믈렛 같아서 난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오니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는데 노을뷰로 유명한 알무데나 대성당 앞으로 향했다. 대성당은 마드리드 왕궁과 마주보고 있었는데 대성당에 비해 오히려 왕궁이 작아 보여서 우리는 역시 사람보다는 하느님을 모시는 곳을 더 웅장하게 지은 것 같다고 했다. 이때 갔을 때 운이 좋게도 성당 종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왕궁은 입장 시간이 따로 있고 저녁에는 문을 닫아서 밖에서만 찍어보았다. 타이밍이 좋아서인지 단어 그대로 황홀했던 노을을 마드리드에서 볼 수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늘만 바라보아도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이런 마법 같은 순간을 위해 여행하는 건 아닐까? 새로 산 코트를 입고 사진도 몇 장 찍어보았다. 마드리드에는 산미구엘 전통시장이 있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여러 음식들이 많아서 여행자들에게 마드리드의 인기 명소이기도 하다. 다양한 음식들이 정말 많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곳에 소매치기도 많다는 것이다. 나는 다시 크로스백을 메고 지퍼 쪽을 잡고 다니면서 경계도를 최상으로 올렸다. 군것질하기 좋은 곳이어서 뭔가 하나씩 사 먹게 되는 곳이었다. 난 스페인식 만두인 엠파나다를 하나 사 먹었는데 시체스에서 먹었던 엠파나다가 더 맛있긴 했다. 관광지로 한번 둘러보거나 저렴한 음식으로 한 끼를 원한다면 한 번쯤 와볼 만한 것 같다. 첫날 마지막 코스로 코포달베에 나왔던 메손델 참피뇰에 들러서 레몬 맥주 클라라와 함께 제일 유명하다는 버섯구이를 먹어봤다. 버섯은 내가 싫어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 맛집답게 맛있어서 놀랐다. 나처럼 짭짤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마드리드의 첫날이 끝나고 둘째 날 나는 마드리드 근교인 캄포데 크립타나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새벽같이 다시 마드리드 아토차역으로 향했다. 하마터면 기차를 잘못 탈 뻔했는데 다행히 다른 쪽에 도착한 기차를 시간 맞춰서 탈 수 있었다. 캄포데 크립타나로 가기 위해서는 가는 길은 직행이 없고 알카자르라는 역에서 1시간 30분간 정차했다가 갔다. 생각보다 너무 추운 날이어서 기차역에서 기다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처에 괜찮은 카페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난 알카자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스페인에서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추로스를 파는 맛집을 만나게 되었다. 내부는 지역 주민들이 찾는 사랑방 느낌의 카페였다. 참고로 스페인은 작은 마을로 갈수록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곳이 많아서 직원과 말은 통하지 않지만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커피와 함께 먹는 추로스가 정말 촉촉하고 쫄깃하고 맛있어서 몸이 녹는 기분이었다. 이 추로스를 또 먹으러 알카자르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인생 추로스였다. 카페에서 몸을 녹이고 캄포데 크립타나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다시 역으로 향했다. 램페가 연착이 좀 있는 걸 빼면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다. 드디어 도착한 캄포데 크립타나 역은 매우 작은 역이어서 역 밖으로 나가려면 기찻길을 가로질러 건너야 했다. 날씨가 춥지만 파란 하늘로 매우 좋아서 돈키호테의 흰 풍차를 보기엔 딱인 날씨였다. 이곳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나는 어떤 소설 속의 배경이 된 곳은 한 번쯤은 직접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인지 스페인에 오기 전부터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 구글맵으로 몰리노스 드 비엔토 드 campo de 크립타나를 찍고 기차역에서 걸어가니 한 25분 정도가 걸렸다. 마을에 사람들 자체가 별로 없어서 여유롭게 마을도 둘러보며 올라갔는데 막판에 꽤 가파른 언덕길이 있었고 꼭대기에 올라가자 비현실적이게 평화롭고 동화 같은 뷰가 나타났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에 흰색 풍차가 나란히 있으니 정말 그림 같았다. 대도시에 볼거리가 많지만 때로는 이렇게 조용한 관광지에 와서 여유롭게 있는 것도 항상 바빴던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혼자 왔기 때문에 삼각대를 사용해 셀카를 몇 장 찍어보았다. 이곳에 온다면 점심으로 추천할 레스토랑이 있는데 바로 리꾸리라는 햄버거 맛집이다. 1층에도 자리가 있고 기념품도 파는데 2층에 앉으면 풍차뷰를 보면서 점심을 먹을 수 있다. 나처럼 돈키호테 소설을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기저기 메뉴판에서도 돈키호테 테마가 있다. 치킨버거와 감자튀김 세트가 12유로 정도 되는데 치킨이 바삭해서 여기 햄버거도 매우 맛있게 먹었다. 난 스페인에서 살이 2kg 정도 쪘는데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인 것 같다. 풍차뷰와 함께 먹는 햄버거가 매우 만족스러웠고 다 먹고 1층에 내려가서 기념으로 마그넷도 하나 구매했다. 그럼 이제 평화 그 자체였던 이곳의 뷰를 함께 구경해보자. 이런 곳에 며칠 머무르면 병도 나을 것 같은 청량한 곳이었다. 또 내가 스페인에서 갔던 식당 중에 가장 친절했던 식당도 여기였는데 성당 앞에 있는 바에서 와인 한 잔만 하려고 들어가서 화이트 와인을 주문했는데 또띠아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난 통상적인 것을 생각할 때 당연히 돈을 받는 건지 알았는데 무료로 주신 거였다. 외국인에 대한 스페인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다. 나는 근처에 미쉐린 식당이 있길래 마드리드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알차게 이른 저녁까지 먹었다. 1층이 만석이어서 2층으로 안내받았는데 가족끼리 온다면 미리 예약하고 창가에 앉아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았다. 분위기 때문에 너무 비싸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괜찮은 가격이었다. 여기 식전빵도 매우 맛있었다. 나는 화이트 와인과 볼로를 주문했는데 미쉐린 식당답게 감자와 부드러운 문어의 조합이 일품이었다. 주인 할아버지가 친절하시고 음식도 맛있었지만 음식 먹는 내내 너무 시끄럽다는 것이 단점이었는데 내가 나갈 때쯤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한번 찍어보았다. 계산서를 볼 때마다 스페인 물가가 한국보다는 싼 것 같다. 마드리드로 돌아가기 전에 노을이 지고 있는 풍차와 함께 환상적인 뷰를 다시 한번 눈에 담았다. 지는 노을을 보면서 다시 걸어서 캠포데 크립타나 역으로 왔다. 예전에 사진을 보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에 이렇게 올 수 있었다니 충분히 행복한 여행이었다. 개인적으로 지리상 렌터카 여행이 좋을 것 같고 굳이 나처럼 오래 있을 필요 없이 2-3시간 정도 머물러도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스페인 기차 대기실에도 이렇게 어디에서 기차를 타야 하는지 플랫폼이 나와 있어서 어렵지 않게 기차를 탈 수 있다. 기차가 조금 늦게 오긴 했지만 마드리드까지 직행이어서 편하게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마드리드에서의 둘째 날도 저물어 갔다. 마드리드에서의 마지막 아침은 스타벅스에서 커피랑 빵으로 먹었다. 저녁 비행기를 타기 전에 오전 10시부터 하는 프라도 미술관 투어를 위해 3시간 동안 걷기 위해서였다. 나는 미술관은 따로 온라인 예매를 안 하고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했는데 다행히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금방 구매 가능했다. 유명 건축물들의 나라답게 미술관도 외관이 정말 멋졌다. 고야 동상 앞에서 가이드님을 만나 일행과 이동했는데 내부는 촬영이 안 되어서 이 장면이 마지막이다. 총평은 마드리드는 프라도 미술관 하나만 와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나같이 미술에 조예가 없는 사람들은 굳이 일정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 내부가 시끄러워 설명에 집중이 잘 안 되었고 투어가 예상보다 길어져 솔직히 실망스러웠다. 끝나고 디올 매장으로 가서 나를 위한 기념품으로 카드 지갑을 구매했다. 카드 지갑이 아예 없었는데 우선 지갑이 마음에 쏙 들고 포장도 예뻐서 기분이 좋아졌다. 색상을 감안할 때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족들과 회사 사람들, 친구들 선물은 일부는 초콜릿샵인 뚜론 비센스에서 구매하고 대부분은 유명한 올리브유 샵인 라치나타에서 구매했다. 스페인 올리브유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현지에서 사면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매우 좋다. 선물로 주느라 나는 맛보지도 못했지만 스페인에서 기념품을 사야 한다면 라치나타를 추천한다. 스페인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했던 곳은 구글 평점도 좋지만 매우 친절하고 음식이 맛있어서 팁까지 준 곳이다. 우선 예약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시고 음식 설명도 잘해 주셔서 감동받았던 곳이다. 스페인에서는 보통 젊은 남자 직원분들이 제일 친절하신 것 같다. 나는 콜라랑 리조또를 주문했는데 예쁜 그릇에 나온 리조또는 내가 딱 좋아하는 알단테 있기에 간도 잘 되어 있어서 싹싹 다 먹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호텔에서 불러준 콜택시로 마드리드 공항까지 이동했다. 이제 정말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빠르게 텍스 리펀을 받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대한항공 짐 체크인도 했다. 보통 공항 맛집은 찾기 힘든데 여기는 맛집으로 추천한다. 곧 기내식을 먹을 거라 간단히 샐러드를 먹었는데 구운 치즈와 신선한 샐러드의 조합이 맛있었다. 또 이곳에서 핸드폰 도난 방지 스트랩도 비로소 떼어버렸다. 스페인이 휴대폰 소매치기의 진심이라고 해서 많이 걱정했고 또 조심했는데 잃어버린 것 없이 귀국해서 정말 다행이었다. 프라도 미술관을 제외한다면 여행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스러워서 완벽에 가까운 여행이었다고 생각한다. 평생 안고 갈 좋은 추억들을 스페인에서 가지고 갈 수 있어서 언젠가 또 오게 된다면 그때가 더 기대가 될 정도다. 나의 첫 스페인 여행기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나의 첫 스페인 그라시아스.